근데 제가 다시 봐도 애플은 애플이다. 나 이거 보면서 솔직히 이 갤럭시 폴드 또 바꾸고 싶을까봐 좀 무서웠는데 거의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애플의 언팩 행사, 애플 이벤트가 끝났는데요. 애플워치 X부터 애플워치 울트라, 에어팟 4, 에어팟 맥스, 아이폰 16, 아이폰 16 프로, 애플 인텔리전스, 그리고 우리가 캡처 버튼으로 잘못 알았던 이 버튼이 뭐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라고 해서 제 기준에는 엄청난 게 추가가 되는가 하면 이 1시간 40분 남짓한 애플 언팩 이벤트 중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공개됐는데 오늘 이 모든 것을 이 영상 하나에 꽉꽉 눌러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 X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이 일단 좀 착하게 나왔어요. 59만 9천 원의 가격인데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거든요. 이 팀 쿡 CEO 분이 뭐 애플워치가 사람도 살리고 뭐 이런 다양한 실사용자들의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이번엔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진 디자인의 애플워치에서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애플워치 10 사진이 딱 나오는데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그래서 처음에 좀 당황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게 바뀌어 있습니다. 일단 케이스 사이즈가 46mm, 42mm로 전반적으로 베젤이 줄어들면서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조금 커졌고요. 화면 밝기 같은 경우는 2000니트로 용전에 애플워치 9과 똑같은데 와이드 앵글 올레드 디스플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측면에서 봤을 때 밝기가 무려 40%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선보이는 젯 블랙 컬러, 저는 굉장히 인상 깊고 이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애플워치 울트라 2에 들어가는 애플워치 울트라 라인업에 들어가는 소재인 티타늄 소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가격이 99만 원이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바엔 애플워치 프로를 살 것 같긴 한데 뭐 혹시라도 애플워치 프로가 좀 더 너무 투박한 디자인이거나 전체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이외의 케이스들도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반 애플워치 라인에서 티타늄 소재가 좀 궁금하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선택지가 한 20만 원 내지는 30만 원 정도 저렴한 옵션이 될 것 같아서 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티타늄 라인 같은 경우에 컬러도 제 생각에는 이쁘게 나왔습니다. 골드, 내추럴, 그리고 약간 그레이 빛이 도는 슬레이트 컬러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디자인이나 컬러 뭐 이런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애플워치 역사상 역대급으로 얇은 라인업이라 그래요. 이 기능 면에서도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됐는데 일단 수면 중 수면 무호흡증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갤럭시 워치 7 모델에서도 탑재가 되면서 북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이번에 애플워치에서도 그게 가능해졌고요. 또 한 가지 갤럭시가 뒤통수를 좀 세게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갤럭시 워치 7 울트라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갤럭시 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 특히 첫 사진부터 막 뭐 바닷속을 헤엄치는 그런 사진을 해놓고서는 다이빙 컴퓨터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수심 체크 이런 것조차도 안 되고 방수만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애플워치 10 기본 모델에서도 50m 방수는 기본으로 지원하고요. 20피트, 그러니까 6m 정도 되는 수심 체크와 수온 체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엄청난 다이빙 컴퓨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 내에서 뭐 간단한 스노클링이라든지 해수욕이라든지 계곡에서 뭐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겸하며 놀 때 이 수심 체크와 수온 체크가 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애플워치 울트라에서도 변화점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컬러가 추가됐습니다. 블랙 티타늄이라는 컬러가 추가됐는데 오랜만에 이 신제품을 소식을 보고 실물이 너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취향 저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체결 방식까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밴드도 출시됐습니다. 티타늄 밀레니즈 루프라는 것이 추가됐는데 물론 애플워치 울트라 기본 가격에서 한 15만 원 정도가 추가되긴 하지만 뭔가 블랙 티타늄과 이 새로 출시된 밴드가 톤 앤 매너가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물이 제일 궁금한 제품 1위였고요. 그리고 에어팟 4가 출시됐습니다. 이거는 한 줄 평을 하자면 에어팟을 쓰고 계신 분들이 업그레이드 하실 만한 선택지는 아니에요. 왜 가격을 보면 좀 납득이 되실 것도 같은데 기본 모델이 19만 9천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번에 에어팟이 가장 기본 모델이랑 또 한 가지 선택지를 저희에게 더 주는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모델이라 그래서 기존 에어팟 프로에 들어갔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적응형 오디오, 주변음 허용 모드, 대화 인지 이런 기능들이 탑재된 모델을 26만 9천 원에 새롭게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 이런 기능들이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에어팟이 없는데 그냥 하나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너무 괜찮아서 19만 9천 원에 에어팟 4 그냥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나는 에어팟 프로에 들어가는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부터 뭐 대화인지, 주변음 허용 모드, 이런 기능들은 너무 좋은데 인이어 이어폰, 커널형 이어폰이 그냥 불편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옵션도 굉장한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26만 9천 원짜리 옵션을, 고급형 옵션을 선택하셔도 에어팟 프로보다는 7, 8만 원 가량이 저렴하고, 심지어 가장 기본형인 에어팟 4 같은 경우는 과장 조금 섞으면 에어팟 프로의 반값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소리로는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에어팟 맥스가 드디어 C타입을 탑재하고 나왔습니다. 뭐 신모델 출시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정말 오랜 시간 끝에 C타입 충전을 이제 지원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공개함과 더불어서 새로운 컬러들을 쭉 공개했는데, 이거는 뭐 제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가지고 저희를 기다리게 한 것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거는 그 어떤 소위 뭐 애플 바이신 분들이 오셔도 제 얘기에 손을 들어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서야 C타입 충전을 지원을 하고요. 가격이 여전히 76만 9천 원, 굉장히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뒤쪽에 보시면 저 보스 QC 울트라 뭐 이런 모델들도 있고, 소니의 1005XM 뭐 이런 모델들도 오랜 시간 동안 썼었기 때문에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업그레이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만간 이렇게 비교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아이폰, 드디어 우리나라가 1차 출시국에 포함되게 되면서 9월 13일 날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요. 9월 20일 날 제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폰 16 가장 기본형 모델 먼저 말씀드리면 가격은 125만 원부터 시작이고요.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135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컬러는 블랙, 화이트, 그린, 핑크, 블루, 이렇게 총 5가지 컬러가 출시가 되었고요. 역시나 제가 며칠 전 언팩 전에 루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형의 모델의 사이즈는 6.1인치, 그리고 플러스 모델의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6.7인치로 전작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카메라 배열뿐만이 아니라 액션 버튼, 이렇게 이번에 새로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캡처 버튼으로 알고 있었던 버튼이 애플 측에서 얘기하는 건 카메라 컨트롤이라는 버튼이었고, 해당 버튼이 이번에 기본 모델인 아이폰 16에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업그레이드라 이거는 제가 뒤에 카메라 컨트롤 버튼은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4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가 들어갔고요. 1200만 화소의 2배 줌 광각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접사 촬영, 매크로 촬영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칩셋 역시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대로 A17 프로 칩셋이나 A18 칩셋이 혹시나 들어갈지 모르겠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는데 A18 칩셋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게 종전에 아이폰 15와 비교하면 무려 2계단을 점프한 건데, 이거는 성능적으로도 굉장한 체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 루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사율이 60Hz가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사율에 대한 얘기는요 0.001초에 대한 1초의 언급도 없더라고요. 이게 참 아이폰이 다른 회사의 휴대폰들이랑 비교해보면 가격도 그렇고 뭔가 이런 포지션 면에서도 절대 보급형 휴대폰이 아닌데 아직도 60Hz를 한다는 건 정말 끝나누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건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요. 카메라 컨트롤 버튼, 이게 애플 측에서는 저희가 캡처 버튼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었고, 저는 이게 초반에 저 애플 이벤트를 쭉 보면서는 이거 나중에는 AI 컨트롤하는 이런 버튼으로 확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만큼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애플이 이 버튼을 카메라 컨트롤이라고 명명한 만큼 정말 이 카메라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이 버튼이 아주 톡톡히 그 역할을 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예를 좀 제가 들어드리면, 저희가 뭐 일상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 순간을 빨리 캡처하고 싶어, 그럼 핸드폰을 꺼내서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눌러서 실행시키고 다시 한번 눌러서 촬영하면 됩니다. 그냥 딱딱 하면 사진이 찍혀요. 동영상을 찍고 싶다? 카메라를 꺼내서 한번 눌러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고 꾹 눌러서 동영상으로 변환해서 촬영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으로 돌려서 저희가 제대로 된 촬영을 할 때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통해서 스와이프를 한다라든지 뭐 다양한 조작을 통해서 줌인, 줌아웃을 할 수도 있었고요.
조리개 값을 설정할 수도 있었고, 혹은 이미 촬영된 결과물을 가지고 사진의 색감 이런 것들을 보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카메라 앱에서는 이제는 없으면 안 될 전천후 역할을 하는 그런 버튼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AI 기능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길을 가다가 애플에서 든 예시를 제가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뭐 길 가다가 어떤 식당을 봤어요. 근데 그 식당이 뭘 파는지가 궁금해. 그러면 카메라를 그냥 비추고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쭉 누르고 있으면 그 식당이 뭘 파는 식당인지, 리뷰들은 어떤지, 뭐 정확한 주소지는 어딘지 이런 정보들이 쭈루룩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어떤 콘서트 현수막이라든지 뭐 공연 티켓, 영화 티켓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역시나 카메라로 비추고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쭉 누르기만 하면 그 공연에 대한 정보, 영화에 대한 정보와 그 티켓에 있는 정확한 일시까지 분석을 해서 저희 캘린더에 자동으로 추가를 한다든지, 리마인더에 알림으로 추가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도 애플 AI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로 넘어와 보면 일단 기본 가격은 155만 원부터 시작이고요. 128기가가 삭제되면서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했으나 128기가는 그대로 남아있고, 에어팟 아이폰 16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19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변경이 됐죠. 기본 프로 모델은 6.3인치로 좀 커졌고,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도 6.9인치로 각각 0.2인치씩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도 블랙, 화이트, 내추럴, 그리고 골드 티타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나왔는데, 이름만 데저트 티타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뭐 저희가 기존에 봤던 렌더링 유출 사진보다는 훨씬 이쁜 모습으로 나왔더라고요. 칩셋 같은 경우는 A18 프로 칩셋이 탑재됐습니다. 그러나 소신 발언을 좀 드리자면, 이게 이번 아이폰 16에 들어간 A18 칩셋과는 물론이고, 종전에 있었던 아이폰 15 프로의 A17 프로 칩셋과도 솔직히 저희가 실사용에 있어서 뭐 크게 체감될 정도의 성능 업그레이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만큼 전작에 있었던 칩이 좋았던 걸 수도 있고, 뭐 이번에 그렇게 큰 업그레이드가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전히 업계 최강의 칩셋이 탑재된 것은 사실입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모두 똑같았는데요. 4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와 광각 카메라도 4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5배 줌의 12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그 외에도 애플 AI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데, 뭐 다양한 스타일 같은 것들, 또 커스텀 스타일 같은 것들을 추후에 추가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무엇보다도 비디오 촬영에서 4K 12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 녹화도 가능해지는 만큼 이번에 카메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플워치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솔직히 애플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10주년 모델, X 모델 이라고 해서 디자인적인 변화가 엄청 크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전체적인 퀄리티라든지 디자인, 이런 실사용적인 뭐 유용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도를 확 높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얇고 가볍고 밝아진 시계 케이스와 또 합리적인 가격 59만 9천 원이라는 이 합리적인 가격 때문에 저는 여전히 애플워치 사용자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선택하는 라인이 이번에도 애플워치 10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에어팟 4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 모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의 기능이 좋았으나 이 인이어 모델의 타입만 마음에 안 들으셨던 분들에 한해서 에어팟 4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모델로 가셔도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인데, 그 외에 뭐 음질 향상이라든지 뭐 엄청난 기능이 추가되고 뭐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뭐 업그레이드도 아니고 다운그레이드도 아닌 것 같고, 업그레이드는 절대 아니고 뭔지 모를 이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에어팟 4 구매에 있어서는 정말 없으신 분들이거나 기존의 본인들의 사용성을 잘 판단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애플 인텔리전스에 관련해서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애플이 좀 신기능을 발표할 때, 이번엔 애플 인텔리전스죠. 이럴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애플은 미국 기업이구나 라는 걸 항상 느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 역시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애플 기기를 접했던 것도 맞고, 그로부터 한 거진 10년 이후에 성인이 돼서 또 한 2, 3개월 동안 미국을 가봤을 때 확실히 느꼈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들고 미국을 갔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뭐 애플페이부터 애플맵, 그리고 뭐 헬스 앱에서 뭐 심전도 측정,
같은 기계인데 한국에서는 안 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쫙 열리고 활성화가 되면서 아, 애플이 정말 편한 기기구나.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갤럭시가 너무 편하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애플이 그렇게 편한 기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마저도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저는 AI가 정확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선 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을 그냥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컨텍스트까지 모두 이해를 해야 우리에게 뭐 120% 활용된 어떤 더 좋은 제안을 내준다든지 더 좋은 결과값을 저희에게 도출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언어라는 것에서 일단 애플 측의 발표에 따르면요, 24년도 올해죠. 올해 당연히 미국의 영어와 영국의 영어 나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의 영어, 그리고 영국 지방, 미국 지방,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투리죠. 이런 언어들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할 거라고 하고, 2025년 내년도에 지원하는 언어들이 몇 개 안 됐어요. 우리나라 말은 당연히 없지만 뭐 일본어, 또 프랑스어, 스페인어 뭐 등등 몇 개 국어들이 더 25년도에 추가가 될 거라고 하고, 그 이후에도 쭉쭉쭉쭉 여러 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그 말인즉슨 아이폰 16을 가지고 애플에서 대놓고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서,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향후 2년, 3년간은 최소 이 기능들을 활용을 못할 거다라는 게 지금 뭐 다는 아니겠지만 100% 활용은 못할 거라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심지어 일본보다도 1년, 2년 뒤처질 거다라는 게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마당에 뭔가 애플 인텔리전스와 이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제가 막 뭐 기립박수 치고 좋아하고 막 이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나 그럼에도 애플 인텔리전스를 제가 기대하고 있다. 왜 기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이번 애플 언팩 행사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게, 제가 이렇게 애플이 하는 발표들을 보면 애플이 어쨌든 기계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파는, 그래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진짜 뭔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이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고 뭔가 디바이스로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 진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중간중간 많이 엿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애플 인텔리전스에서도 어디선가 우리가 많이 봤던 기능들, 이미 출시된 기능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그거를 조금 더 한 단계 더 디테일을 잡고 뭔가 더 퀄리티를 좀 올려놨더라고요. 애플 측에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 뭐 갤러리 앱을 들어가서 애플 AI에게 우리 아들, 딸이 뭐 큰 이모와 크리켓을 연습하는 장면 뭐 이렇게 검색을 그냥 하면 갤러리에서 그 사진들만 쫘라락 모아서 뭔가 하나의 이런 시네마 영상으로 쫙 만들어줘요. 이런 식의 뭔가 사람의 추억, 메모리 이런 것들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또 한 번 더 도움을 주고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게 해주고 추억을 상기시켜주고, 뭔가 애플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존하는 AI에도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냥 해외에서 남들 하는 거 구경을 1년, 2년, 3년, 몇 년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씁쓸해지기도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 새롭게 출시된다는 기계들 한번 제가 직접 만져보고 또 여러분들께 아주 자세한 후기 들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